지난해 20, 30대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취업난에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급격히 늘어난 분양 물량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올 2분기 다가오지만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중도금 대출 중단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7만여 대 넘게 판매해 포드를 제치고 4위에 올라섰습니다. TV 홈쇼핑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이 6개 홈쇼핑 방송을 검사한 결과 83%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인터넷몰에서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고 또 최저가라며 광고했지만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난한 청년, 취업난의 연애와 결혼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N포 세대로 불리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20, 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는 연령대인 20, 30대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0.6%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 데다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40대에서 60대 이상 가구 소득은 모두 늘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대 가계 소득이 뒷걸음질한 원인으로 청년 실업이 가장 먼저 꼽힙니다.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은 9.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 전까지 졸업을 미루고 있는 대학생들을 포함하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 소득을 줄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젊은 청년들에게 꼭 정식 일자리가 아니든 이게 인턴이 됐던 사회적 일자리가 됐던 또는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경력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 같은 청년 실업 증가는 소득과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 투자가 줄어 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청년 실업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청년 실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신규 분양 현장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탓인데요. 작년 4분기 급격히 늘어난 분양 물량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올 2분기 다가오면서 집단대출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건설사들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건설사들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로 받자니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건설사에서 지원하자니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 기준 건설사들의 중도금 대출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 분양한 물량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작년 하반기 들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작년 8월 분양 물량은 2만 2천여 가구였던 데 반해 9월 5만 3천여 가구, 10월 6만 4천여 가구,
11월 7만 5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서둘러 분양한 탓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쯤이면 중도금 대출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정도면은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그 집단 대출을 옥죄하기 위한 규제가 좀 강화된다면은 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들도 좀 더 그 가계 대출 축소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 증가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등 4대 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 1조 1,300억 원에서 지난달 1,6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 호황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중도금 대출 대란을 부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이 드디어 내일 시작됩니다. 세계의 대결인 만큼 온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내 주식시장도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 바둑 승부를 펼칩니다. 오는 15일까지 총 5판을 두게 되는데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이라는 점이 이번 대국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파고의 알고리즘에는 실제 프로바둑 기사들이 둔 3천만 건의 대국 기보가 입력돼 있습니다. 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망이 구축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인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한 10년은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파고로 시작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인공지능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업체 2곳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주가는 최근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 타이키를 개발해 주목받았습니다. 산업 로봇을 만드는 DST 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기술, 그리고 의료용 수술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의 주가도 각각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의 호재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알파고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이미 대국을 한 수준까지 또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다양화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다만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가 흐름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자존심을 건 바둑 승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성장주로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친환경차 시장 선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앞다퉈 친환경차 공략을 위한 다양한 차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친환경차 시장 5위권 메이커 중 유일하게 판매를 늘리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64,380세대, 전기차 8,65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6대 등을 판매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보다 4.9%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판매 증가는 전기차가 주도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 8,651대가 판매되며 전년보다 427%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판매 증가세는 2014년 5월 출시된 소울 전기차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가 본격화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판매 순위는 도요타가 1위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8.6%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위인 혼다는 23만 1000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15.4%가 줄었습니다. 3위 르노-닛산 역시나 14.2% 감소했고 지난해 4위였던 포드는 21.5% 감소한 6만 8천 대를 판매해 5위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제네바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3종 풀 라인업을, 기아차는 최초 친환경 SUV인 니로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올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기차 엑스포에서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출시하며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향후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총 26종 이상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춰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친환경차 시장은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며 전년보다 17.8% 증가한 234만 6천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G 시리즈와 친환경차 아이오닉 니로 등을 앞세워 올해 고급차와 친환경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보험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사기는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사 사기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지급해 이 가입자의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 보험사 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대한 제재 조치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할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이 제재를 받은 이유는 보험금 부당지급, 당연하게 줘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삭감하거나 지급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4개 손보사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당 삭감한 금액은 8억 4천만 원이 넘는 정도. 반면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떼먹은 금액보다 과태료가 적다라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보험사로 하여금 더 떼먹으라고 이제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적발된 부당 삭감액은 8억 4천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건에 대해 부당 지급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억 700만 원이라는 벌금 처분은 느슨해 보입니다. 최근 개정된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에 대해서도 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 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보험사 사기가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험사기의 5분의 1의 수준의 벌금입니다. 최근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직원들이 보험금을 최대한 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등 보험사 사기는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사기를 개선시키기에 금융당국의 조치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앞으로 1년간 총 3,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고객에겐 볼거리를, 또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가장 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고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존의 가격 위주의 경쟁을 차별화된 콘텐츠 중심의 경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3,2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이 1,500억 원을 출자하고 1,700억 원은 투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조성된 펀드 중 2,200억 원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방침이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특히 글로벌 한류 드라마와 명품 다큐멘터리를 위해서만 1,2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투자의 상당 부분이 영화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유통비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병법인은 펀드 조성 후 1,800억 원을 재투자해 향후 5년간 총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운영됩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투자 계획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수합병을 전제로 자금을 모으고 콘텐츠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공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합병 심사가 지연될 시 펀드 조성 또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합병에 문제가 생길 시 투자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금융당국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더 주는 성과주의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 취지에는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주의의 근간이 되는 평가 방식이나 교육 등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금융연수원에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와 보수, 영업 방식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평가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조영재 금융연수원장도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인력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며 성과주의 도입에 앞장서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진들은 성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막연한 지시에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금융연수원의 한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과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취재 요청을 하자 금융연수원은 담당자가 없다는 거짓말로 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랄까 회의 갔다 할까요? 여보세요? 네네네. 지금 저기서 회의하고 계셔가지고. 수차례 시도 끝에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됐지만 돌아온 답은 결정된 바가 없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연수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제 시작 단계로 상반기 내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밀어붙이기만 하다 보니 금융권의 성과주의 논의는 당장 보일 수 있는 임금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은행 CEO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성과주의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만 손대는 성과주의에 금융노조는 사측과의 논의조차 거부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며 구체적인 성과주의 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도입 과정은 오히려 추상적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노후 준비도 젊을 때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나이별 재테크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별 자산 관리와 관련해 재테크 세계엔 100 빼기 나이 법칙이 있는데요. 이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주식과 펀드 등 수익성 상품에 투자하고 나이만큼은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내용입니다. 나이별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노후 준비를 30대부터 한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30, 40대는 돈을 모으기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시기 아닙니까? 30, 40대는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30, 40대는 한창 자산을 모으게 되는 시기입니다.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저축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30, 40대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3종 세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첫 세대라고 분석합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01년 도입되고 퇴직연금 제도 역시 2005년 시작돼 이때 사회생활에 뛰어든 30에서 40대가 온전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중단 없이 납입하면 가입 기간은 보통 30년이 넘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 30에서 40대는 앞선 세대보다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퇴 생활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은 퇴직연금입니다. 매달 300만 원을 버는 30에서 40대 직장인이라면 퇴직 때까지 2에서 3억 원 정도를 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잦은 이직을 피하는 것이 좋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성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쉽게 갈아타기 힘든 만큼 반퇴까지 그 돈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라면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계좌 ISA를 통해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담아보는 것도 새로운 전략이 됩니다. 지난달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시작한 전용 해외 펀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럼 이 50대의 자산관리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50대 하면 자산관리의 마지노선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예,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50대는 인생의 반환점이 되고 50대 이후에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못지않게 건강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건강자산과 관련해 행복수명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행복수명은 단순한 생체 나이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 모두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 행복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 건강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보험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허락해도 보험료가 비싸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중대질병보장은 꼭 챙기는 것이 좋고 중복 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 중복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줄이거나 규모를 줄여서 차액만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동산을 현금화할 경우에는 일단 유동화가 쉬운 CMA 같은 단기 상품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30, 40대와 50대까지는 살펴봤고요. 이제 60대 이후에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사실 60대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자산관리해야 합니까? 네, 60대에는 퇴직 때문에 30여 년간 안정적으로 받아오던 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기존 자산에서 최저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우선 생활비를 짜낼 수 있는 곳이 퇴직급여인데 수령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까지 퇴직급여 수령자의 96%가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에 기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대출금인데요. 당장 부채 상황에 필요하다면 퇴직급여의 일부금만 일시금으로 찾아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일부 종신보험을 은퇴자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이 필요한 기간까지 보장받다가 이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60대 이후에도 들 수 있는 일시납 상품도 나왔습니다.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데 자동차처럼 구입 뒤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물건들은 빌려 쓰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장기 간병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준비도 필수인데 공제 방법 등 세금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퇴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나이별 재테크 요령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V 홈쇼핑 업체들이 과도한 구매 유도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에 총 100개의 방송을 검사한 결과 70%가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등으로 광고했지만 이 중 82.9%는 방송에서만 판다던 물건을 자사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 TV 홈쇼핑 업체들과 제휴한 모바일 앱 2개는 일시불, 자동 주문, 신용카드 할인 등 할인 조건들이 모두 포함된 최저가를 마치 실제 판매 가격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조사한 100개 방송 중 39%는 효능과 성능을 과장하고 있었고 각종 렌털이나 여행 상품 관련 방송 30개 중 93.3%는 반품과 위약금, 추가 비용 등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불리한 정보는 음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자막으로 잠깐씩 내보내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용역 제안서에서 국토부는 시군이 관리 계획으로 도시공원을 짓기로 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터를 빌려 공원을 조성하면 해당 땅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할 것이라며 연구 용역을 마치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나 평소 운전 태도 등을 보험료 할인과 연계시키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초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할인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초부터 계약에 적용할 예정으로 3개월간 15만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SK텔레콤과 협업해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UBI 자동차 보험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SKT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맵을 이용해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측정해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 역시 KT와 협약을 맺고 UBI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와 다르게 내비게이션이 아닌 별도의 정보 수집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운전 습관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 잉크가 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크라우드 펀딩 기업 설명회 잉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전 등록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와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딩 예정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설명에 나선 스타트업 기업은 수입차 보증 정비 서비스 업체 트라이월드 홀딩스, 중국인 대상 의료관광 서비스 플랫폼 업체 어게인20, 또 IoT 기반 스마트 교구 개발사 모션블루 등 5개 업체입니다. 고훈 잉크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잠재 투자자와의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5%는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하는 예적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멋대로 매장 위치를 옮기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이 저렴한 관광 상품을 파는 불합리한 중국 전담 여행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좀 따뜻해지는가 싶었는데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혹 감기라도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